제일 먼저 저희가 사원 등록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사원 등록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사원 등록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저희 92회 하나 열어보실래요? 2092요. 네. 2092 열어볼게요. 2092 용인전자. 그러면 여기 원천징수 탭이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이제 소득세 문제들을 푸시는 데인데, 맨 위에 사원 등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사원들이 이제 보통 2명이 있을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럼 뭐 실제 회사 가면 당연히 재직 수는 더 많겠죠,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회사에서 뭐 제출하라고 해요? 걔네들 꼭 제출하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 회사 입사하시면 예, 통장 무조건 제출해야 되죠. 맞아요. 또요? 예? 등본. 맞아요.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내라고 할 거예요. 그 내에서 그거를 회계팀이 받으면 여기다가 인적사항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부양가족 명세라고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족을 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추가사항 보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여계좌를 칠 거예요. 예. 뭐 급여계좌 요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나오시게 되면 여기다 치시면 되고, 여기 뭐 이제 각종 인적사항들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뭐냐면 이제 지원, 나라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4대 보험을. 그래서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 요거. 근데 이거는 회사 자체가 두리누리 지원자여야 되는데 거의 일반 회사들은 없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양가족 치는 칸이 있고, 요거는 본인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을 치는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공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연말정산을 바로 못해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얘네 사람은 지금 다 각각 혼자씩 있는데 지금 김현철로 냅두시고 여기 화면만 쳐다보세요. 화면만. 아셨죠? 화면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요. 참 좋아요, 세무가. 그죠? 가족에 대해서도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출생의 비밀이나 이런 가족관계에 대해서 지금 다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본인이라고 출제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본인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됐나요? 그럼 본인이 결혼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배우자. 마누라 이게 아니에요. 배우자. 에? 남편. 뭐 저 쌍시읒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본인 위로 부모님이 있죠. 배우자 위로도 부모님이 있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 말했을 때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장인 장모님이라고 할 거고, 본인이 만약에 여성인 경우에는 반대쪽을 시부모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직계 존속이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계 존속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 부모님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저희 두 명이 본인하고 배우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이를 낳죠? 그럼 그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직계 뭐라 그래요? 비속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됐어요? 직계 비속이라고 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본인의 누가 있을까요? 본인 가족 라인에 형제자매가 있겠죠. 배우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배우자도 형제자매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외동딸, 외동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형제자매들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본인과, 이게 맨날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본인의 형제자매만 가족인 줄 알아요. 예.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님은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형제자매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저거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나라가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까지 부양가족으로 봐요. 부양가족이라는 뜻이 뭐예요? 부양이 뭐예요? 같이 사는, 뭐 모시고 사는, 데리고 사는, 예, 이런 거를 저희가 부양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직계 존속이라고만 적었잖아요. 제가 부모님이라고 안 적었잖아요. 그쵸? 부모님이면 저희 입장에서 뭐예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그 위는요? 증조. 가족 잘 몰라요? 누구인지? 인사하지 마세요 이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있죠.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위가?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있죠. 또요? 그 위가? 뭐 진주 할아버지, 진주 할머니 살아 계실래나? 그 위가? 하여튼 당군 할아버지까지 직계 존속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과 이브까지 다. 네. 당군 할아버지까지가 다 직계 존속이에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 라인은 나랑 배우자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윗사람들이에요. 근데 배우자도 해당이 돼요. 그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배우자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양하고 있다, 모시고 산다, 그러면 다 직계 존속이. 요즘 100세 세대다 보니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직도 잘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윗라인은 다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밑에 라인은요?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죠. 아들이 다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또 자식을 낳아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 손자, 손녀라고 해서 손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손주 돼야 안 돼? 아, 손주는 자식 아니에요? 그냥 발로 차요 그냥? 나가 이래요? 들어왔어요. 나가. 너는 부양할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죠? 그러면 증손주는요? 가족이죠? 그 다음 손주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다예요. 그죠? 그러면 보통 최대 증손주까지죠. 근데 증손주까지 같이 다 살아요? 근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 본인이 여러분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그럼 배우자도 직장을 다닐 수도 있죠. 형제 자매도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도 다닐 수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본인만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월급을 타요. 그럼 나는 한 달에 400을 타요. 400을 나 혼자 살아요. 다 일해. 다 지네들이 돈 벌어. 그럼 난 이 400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잖아. 근데 가족들이 일을 하나도 안 해. 막 손주까지 있는데 자식도 일을 안 해. 호로자식이지. 호로자식, 호로자식이라고 해. 그럼 그런 애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이 되겠지. 그쵸? 네. 그러면 우리 부양가족 라인은 여기인데 존속하고 비속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라인이 길어. 그쵸? 형제자매는 어차피 형제자매가 끝이잖아. 라인이 길다고. 그래서 손주, 손녀도 다 되는 거야. 뭐 손자, 손녀 낳았어. 부양가족 다 되는 거야. 입양할 수도 있잖아. 입양은 뭐야? 남이야 내 자식이? 아, 나 손도 돌아다니면 제일 그런 게 뭐 그것도 존경이 있는데 거의 뭐 강아지를 자식처럼 막 뭐 인큐베이터 안 들어간 것 뿐이지
거의 유모차 태워가지고 막 진짜 사람처럼 다니고 막 난 진짜 처음에 막 유모차 다니길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열어보니까 강아지야. 강아지를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러면 당연히 되지 않겠어? 그래서 직계 비속 라인은 밑에까지 다 되는데 그러면 형제자매 배우자가 나왔어요. 좀 잘 생각해봐. 형제자매 배우자야. 부양가족일까 아닌가? 형제자매가 결혼을 했어. 같이 살아. 최악이다 진짜. 일단 최악 아니야 그게? 같이 살아. 부양가족일까 아닐까? 같이 살면 부양가족이야? 아니에요. 형제자매까지는 부양가족이야. 형제자매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뭐 오빠나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어? 결혼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이제 명절에 만나면 이제 뭐 그 배우자는 좀 딴 데 가 있으라고 얘기를 해도 돼. 대놓고 얘기하라고. 너는 세법상 부양가족이 아니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 됐어요? 이게 부양가족이니까. 그러면 직계존속이면 부모님이잖아. 부모님의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뭐라 불러? 이모, 삼촌. 그럼 삼촌이 결혼했어. 그럼 뭐라 불러? 작은 아빠, 뭐 작은 엄마, 큰 아빠, 큰 엄마 막 그러잖아.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구 라인의 형제자매야?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잖아. 부양가족 아니야. 그래서 명절에 만나면 인사 안 해도 돼.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은 여기까지만 인사하면 돼. 됐어요? 그래서 이모, 뭐 숙모, 응? 그 다음에 고모, 삼촌 이런 사람들 나오면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라인이야. 직계 비속이야.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될까 안 될까? 자, 아까 형제자매의 배우자 안 된다 그랬어? 그죠?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돼요?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될까 안 될까? 돼요. 누구이면? 장애인이면 돼요. 아셨죠? 됐어요? 장애인이면 돼요. 장애인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아까 제가 보라는 화면? 프로그램 화면. 보고 계시죠? 자, 여기 보세요. 소수자 본인. 여기 연말 관계요.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가로에 자녀 플러스 입양자. 그러면 자녀 플러스 입양자 외에 나머지 5번의 직계비속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그럼 배우자 같은 사람 치는 거예요. 직계비속의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 있죠? 그 다음에 요 7번이 있을 거예요. 7번이 뭐라고 써있어요? 요게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부양가족이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럼 부양가족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삼촌이야. 근데 삼촌이 기초생활수급자야. 내가 모시고 살아. 부양가족이야. 나올 확률은 좀 낮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왜냐면 이거는 약간 못 사는 사람 비하한다 그래서 잘 안 나와.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밑에 보면 위탁아동이라고 있을 거야. 위탁아동이 뭔지 알아? 위탁아동이 뭐야? 그러니까 뭐 이런 가정들 있잖아. 막 서로 이제 좀 안 좋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버려진 가정들 있잖아. 그런 가정을 이제 우리가 뭐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아이를 위탁을 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와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거든. 그런 걸 위탁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탁아동이 나왔을 때는 조건이 있어. 만 몇 세? 18세 미만이야. 근데 요게 이제 세법이 하나 개정된 게 보호기간이 연장이 되면 20세 이하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어. 네. 이게 다 지금 만 나이예요. 그리고 모든 세법은 다 만 나이로 규정이 돼 있지. 그래서 위탁아동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돼요. 아셨죠? 네.
남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부양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죠, 쉽게 말하면. 본인의 자식의 배우자니까 며느리나 그 뭐라고 하죠? 사위라고 하죠. 네. 그런 사람들은 부양가족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건은 뭐이면? 장애인이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에요. 장애인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장애인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있고요. 제가 국가유공자도 정확하게 검색을 해봤죠. 국가유공자가 뭐예요? 뭐 기억 안 나면 간단해요. 국립묘지에 묻힌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 희생한 사람.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요? 국가유공자의 자식 있죠. 혜택 제일 많고요. 그 자식의 자식은 혜택이 또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몇 대까지였더라? 그때 봤는데 3대인가? 하여튼 3대까지가 끝일 거야 아마. 더 이상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뭐 3대 마지막이 뭐 대학교 등록금 지원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게 마지막이고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국가유공자 있고요. 중증 환자가 있어요. 중증 환자도 똑같이 장애인인데 중증 환자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진짜 간단해요. 중증 환자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돼요. 네. 중환자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다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병원에다가 요청을 하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끊어줘요. 그 대신 이게 허가된 게 당연히 여러분들 중환자시면 중증환자니까 당연히 어디밖에 안 되겠어요? 중증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는 병원이 어디밖에 안 되겠어요? 이런 대학병원, 시병원, 뭐 국립암센터 이런 데서 이제 끊어주는 거예요. 일반 개인병원 가서 이거 끊어달라고 하면 안 끊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증환자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저희 부양가족은 여기까지가 부양가족이다. 여기까지가. 됐어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는 부양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자, 여기까지가 부양가족이었어요. 그러면 자, 부양가족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부양가족 중에서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을 배웠잖아요. 이 가족들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셔야 돼요. 네. 그럼 이 조건은 두 가지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나이를 보셔야 돼요. 나이요. 나이인데 이 나이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네. 일단 저희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나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하에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중간 나이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만 21세. 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면 돼요. 넌 무쓸모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왜? 이게 진짜 커요. 여러분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요 환급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연말정산하시면 많아져요. 네. 얼마가 깎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1년에 5천을 벌었잖아요. 5천을 벌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만 한 5명이 있어요. 그러면 5천에서 내가 5천이 소득이에요? 750이 먼저 빠져요. 인당 150씩 빠져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내 소득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리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이거예요. 저희가 한 달에 300만 원씩의
월 수입액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라에서는 3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월급을 받을 때마다 차감을 하죠. 그럼 나라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요? 300인 줄 알겠죠. 근데 알고 보니 내가 이 300만 원 중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뭐 200만 원이 뭐 가족 병원비로 나가고, 뭐 가족 먹는 걸로 나가고, 가족한테 쓰는 걸로 한 달에 2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실제로 쓰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300만 원의 세금을 나라에다 바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실제로 쓰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돼.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 쓴 거야. 그럼 나라에서는 야, 너 100만 원밖에 안 번 거네. 이렇게 보는 거야. 미안해, 내가 300만 원씩 걷어서. 다시 뭐 해줄까? 야, 돌려줄게. 100만 원치는 빼고 200만 원치에 대한 걸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 하냐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야. 단, 연말정산은 정해진 항목만 공제를 해주는 거야. 카지노 이런 거 안 돼. 정해진 항목만 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 배우면 머리만 잘 쓰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긴 해. 그 대신 이거는 연말정산은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뭐냐면 한 달에 200 벌어? 한 달에 200이야 월급이? 그러면 소득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520원 정도를 뗀단 말이야. 그럼 한 달에 약 얼마 떼? 2만원 정도 떼죠. 1년 소득세 떼면 얼마야? 24만 원이지. 근데 와서 이제 따지는 거야. 아니 뉴스에서는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라는데 왜 나한테 들어온 건 24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해줘야 돼. 왜? 내가 냈던 세금에서 뭐 해주는 거야? 돌려주는 거거든?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끽해봐야 얼마 내는 거야, 세금? 24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로 돌려받아봐야 얼마야? 24만 원이거든. 그 이상 안 줘. 근데 뉴스에서 뭐라 그래? 13월에 뭐라 그래? 그럼 13월에 월급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연봉을 갖고 있어야 13월에 월급 될까? 네? 진짜 어느 정도를 벌면 13월에 월급 정도가 나올까? 한 6, 7천? 그 이상은 되셔야 돼. 그래야 연말정산 받으면 한 400 정도 받아. 네. 그러지 않는 이상은 뭐 2,000대 연봉이나 3,000대 연봉까지는 그냥 13월에 뭐냐면 잔챙이 13월에 과자값 이 정도 생각하면 술값 이 정도만 환급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나이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을 하셔야 되는 거야. 됐어요? 나이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이를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있어. 걔네를 외워야 돼. 첫 번째 제일 중요해. 배우자야. 배우자 나이 안 봐도 돼. 배우자 나이 안 봐도 돼요. 네. 배우자 나이 안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럼 제가 말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한다고요? 저희한테 좋아요. 연말정산 받을 땐 좋아요. 실제 매달 월급 받을 땐 안 좋아요. 왜?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됐어요? 좋다고만 볼 수 없어요. 연말정산 들어왔다 와 신난다! 매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안 봐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요. 나이 안 봐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나이를 안 봐요.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된다 보시면 되죠. 근데 저희는 그 두 사람만 외워도 돼요. 배우자랑 장애인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나이 안 봐요. 이 두 사람은 장애인이다. 나이 안 봐도 돼요. 누가 여기 있어요. 여기 가족 중에 장애인이다. 나이 안 봐도 돼요. 그럼 제가 장애인 그러면 세 사람 떠올라야 돼요. 일반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증 환자까지 다 포함해서 나이 안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제일, 이제 여기서 다 날아가죠. 얘를 봐요. 소득을 볼 거예요. 저희가 내일부터 소득세를 나갈 건데, 그 소득의 종류에 하나라도 걸린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지금 요 수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제가 뭐 금액을 적어드릴 건데 그건 무조건 암기하시긴 해야 되는데 웬만한 소득이 있으면 다 걸려요. 알바해도 걸려요. 진짜로. 알바했는데 세금 떴잖아요. 소득 다 잡혀요. 세금 안 떼면 안 잡히고. 소득 봐요. 소득. 소득이 어느 정도냐? 충격 먹을 텐데. 네. 일단 요걸 외우셔야 돼요. 뭐뭐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근데 요 뭐뭐 소득 금액은 정확한 내 소득은 아니고요. 깔 거 다 까고 남아있는 소득을 우리는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요 내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뭐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요걸 꼭 외우셔야 돼요. 단 근로소득 금액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고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얘랑 같은 게 총급여예요. $500만원 이하랑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적어드린 게. 그러면 총급여가 500이죠? 여러분? 총급여가 얼마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 총급여가 500만원이잖아요. 이게 1년 급여거든요. 나누기 얼마? 한 달에 얼마예요? 됐죠? 이 정도 벌면 벗어날 수 있어요. 아, 이 정도 번다. 그럼 소득으로 안 봐요. 네, 넘어간다. 세금 뗀다. 소득 봐요.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부양가족은 맞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뭐예요? 배제예요. 그게 저희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 푸셔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나오면 얘 돼, 얘 안 돼, 얘 돼, 얘 안 돼. 이걸 판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5점짜리예요. 됐어요? 그럼 이걸 모르면 연말정산할 때도 얘네가 또 나와요. 그럼 또 판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자, 부양가족이냐 그냥 그 중에 기본문제 대상자냐 대상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항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얘를 먼저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